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황준혁입니다. 어제는 제가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장중 공방이 있어서 장중 공방은 8시 3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같이 하는 방송이죠. 그 방송 때문에 방송을 좀 못했고, 오늘은 한국경제TV 1시 방송 출연하고, 다음에 6시 20분 방송 출연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11시 30분에 또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이 세 타임이 있어서 조금 녹화가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아마 방송 들으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요날이죠. 요날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유튜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지 형태를 일단 보였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11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일단 해드릴 겁니다만은, 지금의 시장 조정 자체가 일단 조정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고 시장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요. 반등을 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기보다는 시장을 지금 보는 눈 자체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시장은 이전에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 수준이 조금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일단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지금은 하락 직각 삼각형 혹은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 자체는 989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989포인트가 만약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게 되면 시장은 일단은 963포인트 언저리까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래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오늘 사실은 좀 죽다가 살아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오늘 모습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하다 이렇게는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자체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소 시장은 303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3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으면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3030포인트가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시장이 조정받으면 한 295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95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반등을 시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아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 위에서 떨어진 추세선을 하나 그어드렸었는데, 시장의 반등을 일단은 하면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곧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120포인트, 25포인트 언저리가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저항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두시고 봐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는 일단은 해 두시고 일단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추세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쪽으로 오면은 저항선이 많으니까 만약에 반등을 해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물량을 조금 줄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경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의 정전 사태라든지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호주 간의 관계들도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석탄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시중에 이제 발전소들이 팔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시중에 파는 가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석탄을 받아와서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 비용이 있을 건데, 지금 일단은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의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의 발전 부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좀 큰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터지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피크아웃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은 좀 강세 부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참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들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안에서 종목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종목은 이건 의미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 종목일 것 같아서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일 정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요날이었죠, 그렇죠? 수요일날 일단 이전 저점을 한번 이탈을 화요일날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거 완전히 초급인데 시장이 도지를 보이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이전 저점이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시방송 한국경제TV 한시방송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요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이 안 깨졌죠, 그렇죠? 그럼 이전 저점이 안 깨지면은 뭐 홀딩이 가능하다. 이전 저점이 안 깨지면은 홀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이전 저점이 깨지면은 그때는 일단은 좀 매도를 고려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말 초보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하게 좀 오르기 위해서는 강하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잡혀 있어서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1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오르기 위해서는 29만 500원 돌파를 해야지만 돌파 안착을 해야지만 위쪽으로 방향성이 조금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기준으로 25만 1,500원 이탈이 되면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의미 있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이 이제 조선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조선해양도 일단은 조금 양봉을 일단 보여주는 모습인데 가장 의미가 나름 있어 보이는 종목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사실은 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쉬운 종목은 아닌데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권 기준으로 10만 3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10만 3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부분의 목표는 일단 13만 5천원 정도로 잡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분봉입니다만은 흐름을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한번 타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정도 일단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한데 일진머티리얼즈는 사실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조금 체크를 해 두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OCI가 오늘 또 여전히 강세 움직임 보이는데 뭐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오늘 조금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은 국전약품 이것도 뭐 가고 있으니까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HLB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은 조금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H가 오늘 반등했는데 이것도 별 의미는 없네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특별하게 봐줄 만한 종목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래도 파라다이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뭐 요거 돌파를 해줘야지 뭐 한번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미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동아기업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안에서 온 특징적인 거는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봤을 땐 특징적인 건 보이지는 않고, YG엔터 정도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YG엔터도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 박스권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게 돌파해서 안착해서 가면은 강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룸 자체가 아직은 많지는 않죠.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 되는 거니까 썩 그냥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좀 봐드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시장 흐름이 상방으로 턴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수도 있겠죠. 뭐 손실이 커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이 급해지면은 수익 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할 때, 거기 매달리면은 사실은 다시 만나기가 힘들죠. 그때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사실 좀 필요한 것처럼,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매매하면 매매에서 수익 날 확률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니까 일단은 타이밍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제가 어차피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한국경제TV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턴하는 타이밍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11시 한 30분 정도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국경제TV 11시 30분 신의 한수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아이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제가 유튜브에 내일이나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수익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항상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